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중앙고시학원 그리고 와우고시에서 국어를 수업하고 있는 송승호라고 합니다. 네, 일단 여러분께는 일단 기본 이론반이잖아, 그쵸? 그래서 친절한 승호 씨가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릴 때는 귀여운 승호 씨였는데 지금은 이제 힘들 것 같고, 네, 일단 친절한 승호 씨 무슨 이야기냐? 지금 우리가 기본 이론반 수업입니다. 그쵸? 기본 이론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2&2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5월부터는 문제풀이반이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기본 이론반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험을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재수나 삼수라도, 그리고 그 전에 국어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국어가 좀 많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 어느 정도 이제 좀 기본적인 이론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지금 기본적인 용어, 단어들 있죠. 예, 뭐 품사 중에서 이것저것 있을 거고요. 의문 중에서도 이것저것 있을 거고요. 이런 용어들 위주로 일단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과 원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량 자체가 되게 길지는 못해요. 지금 기본 이론반 같은 경우에는 총 몇 번의 수업이죠? 5시간씩 해서 8번이야. 그쵸? 그러니까 8번 안에 우리가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문법만 할 수는 없어. 독해도 해야 될 거고요. 화법 작문과 관련된 것들, 군무원은 사실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접근을 조금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문학이 군무원은 제법 까다롭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되겠죠. 그리고 고전 문법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전 문법이 무려 2문제나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뭐 한글 찬제 원리라든지 이런 경우 나왔다면 이제는 뭐 주격조사, 서술격조사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문법적인 측면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려면은 5시간 곱하기 8번. 오, 상당히 짧다. 그쵸?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들 또 시험에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언제 하느냐? 심화 2&2에서 거의 대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어문 규정. 자, 군무원 시험 어문 규정 몇 문제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그쵸? 네. 기본 문법이랑 합치면은 10문제가 넘고요. 어휘까지 합치면은 15문제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문 규정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어문 규정 무턱대고 다 외우기만 한다고 될까? 안 되겠죠. 그쵸?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이걸 어떻게 외워요? 그쵸? 사전, 표준국어 대사전을 딸딸딸딸 외워도 힘들어.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위에 있는 개념 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이런 어문 규정을 위한 밑바탕, 바탕을 일단 배우게 될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작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도 기본 이론반에서는 용어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심화에서는 개별 작품. 2018년도 누항사 나왔습니다. 누항사. 누가 봐도 나올 만한 작품이야. 근데 누가 봐도 어려운 작품입니다. 누가 봐도 나올 만한 작품, 고전 작품 다 합치면은 30개 정도 내외예요. 시조 제외하고. 그러면은 그 정도 우리 충분히 공부할 수 있잖아. 그쵸? 예.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 외에도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그리고 박일로가 쓴 누앙사를 제외하고 뭐 선상탄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누앙사도 한번 더 하긴 해야 되겠다. 그쵸?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당연히 어문 규정 안에 띄어쓰기도 포함이 될 거고요. 자, 전부 다 기본 이론반 수업을 꼼꼼하게 들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심화는 8번이 아니고 16번입니다. 훨씬 분량이 늘겠죠. 그쵸? 지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수업을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본 이론반 때 친절하게 제가
많은 분량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 대신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야기를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업을 들으시고 나중에 뭐 2월이 되든 3월이 되든 그때 투앤투를 들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화는 거의 완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기초 베이스를 깔아주는 과정이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역시나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 당연히 가질 겁니다. 올해는 군무원 시험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나요? 대충 뭐 그쵸 6월 말이나 뭐 이쯤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날짜가 나온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전부 다 군무원 준비하시죠? 군무원은 직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도 그 직렬별로 커트라인 엄청나게 많이 존재할 거고요. 자, 그런데 작년 커트라인 믿으면 된다? 안 됩니다. 재작년 커트라인 믿으면 된다? 안 됩니다. 커트라인을 왜 믿으면 안 되냐? 재작년까지만 해도 영어랑 한국사 시험을 쳤어요. 그쵸? 영어 한국사 시험을 치다 보니까는 그만큼 시간에 쫓기게 돼요.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뭐 5년 이상 준비한 다음에 드디어 시험을 한번 친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쵸? 일단 한번 쳐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부터 한국사랑 영어가 자격증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단 이야기는 뭐야? 국어랑 전공만 하면은 돼요. 그죠? 전공 2개랑 국어 하나. 그러면은 다른 공무원 시험보다 국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점수를 따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군무원 시험이 2018년도 작년부터 상당히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는 쉬워져 버리면은 만점자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많이 뽑는다 하지만 뭐 군무원을 뭐 5천 명, 5만 명 뽑아요? 아니죠, 그쵸? 전국에서 군무원 시험 응시하는 사람이 전공 제외하고 국어 만점자가 5천 명이 나온다. 어떻게 뽑을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거기다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니까는 자, 커트라인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는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탄약직 이런 경우에는 뭐 과락만 좀 넘고 이러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 합격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거 다 옛말입니다. 옛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85점에서 90점은 무조건 일단 넘기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늘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90점은 넘어야 됩니다. 특히 행정직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군무원 행정은 이전에도 85, 90이었어요. 거기서 더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짜 다 놓고 한자를 지금부터 무조건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자 나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뭐 천자문을 지금부터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뭐 저도 못 외웁니다. 이런 것들 당연히 필요 없는 거고요. 한자 성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자 성어를 한문 제외하고 한글만 가지고 도금을 계속해서 외우시고요. 거기 뜻 외우십니다. 그래서 한자 성어를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도금 외에 한자의 모습을 슬쩍슬쩍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한자들이 몇 개가 있어. 나무 목자 정도는 누군든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면 나무 목자가 들어간다. 첫 번째에 들어가냐, 두 번째에 들어가냐. 잠깐만, 목자 들어가는 한자 성어 뭐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일단 한자 성어는 무조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글자나 세 글자짜리 단어들. 뭐 결제 이런 것들 이거는 9급이나 뭐 국가직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요. 군무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겠죠. 이런 것들도 역시나 한자의 생김새를 통해서 몇 개 안 돼요. 그런 것들만 좀 접근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어려운 한자 같은 것들도 같이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무조건 행정직을 준비하신다? 한자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직뿐만 아니라 한자 당연히 준비하시면 좋습니다만은 나는 한자가 너무 힘들다. 한자 때문에 나 시험 못 치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 솔직하게 한자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더 솔직하게 말하면은 행정직을 제외하고는 한자 포기하고도 합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막 가슴앓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어문 규정을 하나라도 더 보시고 더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한자 성어는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요, 외워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외워야 될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익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익힌다. 억지로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이렇게 외워야 될 부분들은 크게는 없다. 뭐 한자는 당연히 외워야 되겠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막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는 일상생활을 국어화하면서 꾸준히 접근을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뭐 시험 준비한다고 스마트폰 버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드라마 안 보고 예능 안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다 하셔도 괜찮아요. 스마트폰 당연히 챙기고요. 친구들이랑 뭐 술도 가끔 한잔 하시고요. 예능 프로 보셔도 됩니다. 특히 요즘에 예능 프로는 저는 정말 적극 권장을 하는 게 뭐 스트레스 풀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예능에 자막이 참 많이 나와요. 그쵸? 자막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입으로 내뱉는 말이랑 밑에 자막이랑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엔 아나운서 출신들이 MC를 본다든지 하는 경우들 많죠. 그 사람들의 발음 같은 거를 듣고 그리고 표현들 보고 맞춤법 밑에 자막 통해서 그리고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막 쓰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작가들은 뭐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든 아니면 뭐 문예창작과를 나왔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제 검열을 해요.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도 뭐 틀리는 부분들 몇 개 있기는 해요. 그런데 웬만해서는 거의 다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보다가 잠깐만 저거 띄어쓰기 저게 맞나? 저거 틀린 거 아닌가? 나 저렇게 안 쓰는데? 잠깐만 맞춤법 저거 맞나?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폰 옆에 딱 끼고 그래서 의심이 될 때 얼른 스마트폰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든 다음이든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접근하세요. 국어는 일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화장실에서 응가할 때 앞에 보면은 뭐 이렇게 글 적혀 있는 거 있어. 그런 것들 보면서 역시나 맞춤법 띄어쓰기 보시고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보시고요. 특히 남성분들 소변기 앞에 딱 서면은 앞에 뭐 어쩌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잠깐만 여기서 띄어쓰기 이게 맞나? 맞춤법 이게 맞나? 계속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